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불면증이라는 것입니다. 불면증. 전 최근에 불면증을 조금 앓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잠에 잘 못 드는 그런 불면증도 있을 거고, 그냥 물리적으로 잠 자체가 편안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불면증도 있을 건데요. 제가 겪는 약간의 불면증은 어떤 불면증이냐면은, 어떤 생각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자라는 어떤 그 무드나 그 의지로 이제 전환이 돼야지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뭐 그래야지 뭐 잠이 들든 말든 하는 건데, 어떤 생각 때문에 이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그것이 특히 이제 좀 되게 힘든 경우가 뭐였냐면은, 일반적으로 잠을 아예 자려고 할 때, 저녁에 자려고 할 때 잠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잠에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잠에서 깨는 거예요. 한번 밤에 새벽에 한 뭐 2시쯤 이렇게 새벽에 딱 깨는 거죠. 깰 수 있잖아요. 깨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나의 현실에 대한 막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내가 지금 자다가 딱 깼는데 어쨌든 그 살아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는데, 내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언젠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한 번뿐인 내 삶인데, 내 삶이 지금까지 이래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도대체 뭘까?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렇게 어떤 외로운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막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 현실의 어떤 문제들, 완전히 존재적인 문제들,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딱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요.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현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불면의 현상을, 불면증 같은 느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 불면증의 어떤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루틴에서 많이 생겨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작년 한 8월에서 한 9월쯤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좀 작년 한 말부터 더 제가 제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요즘에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모든 걱정들이 막 쌓여 있는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의학적인 컨텐츠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불면증의 형상으로 나타나진 않을 건데, 왜 그러면 그게 불면증의 형상으로 드러나느냐,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잠이 안 오기 때문이다.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이제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서, 실제로 그래요. 제가 좀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쓴 날, 그런 날에는 그런 불면증이 없고요. 잘 자요. 예. 물론 나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존재하지만 잠은 또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그걸 이제 넘겨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몸이 별로 피곤하지 않은 날, 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커피. 저는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잠이 안 온다라는 느낌이 강한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마신 날, 특히 좀 저녁 시간대나 이렇게 커피를 마신 날에 밤에 이제, 그러니까 잠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잤는데 오히려 중간에 깨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은 사실은 되게 물리적인 현상도 있다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에 걱정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면 뭐 중간에 잠을 깨고 이러더라도 그냥 잠 깼네, 잠이 안 오네, 그럼 뭐 가만히 있을까? 그냥 오늘 뭐 일찍 일어났네. 뭐 새벽 2시에 일어나놓고 오늘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걱정들이 막 생겨나면서 막 내 삶이 뭘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그런 점들이 좀 많아진 게, 좀 그 시작점이 이제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제가 너무나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불면, 그러니까 완전히 밤을 새는, 정말 미쳐버리겠는 그런 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나 힘들고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안 하던 행동, 막 저희 누나한테 막 갑자기, 저희 누나 미국에 있는데 저는 거의 새벽쯤이었으니까 이제 누나는 저녁쯤일 것 같을 때 누나한테 막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막 진짜 그런 메시지 보내고, 그럼 누나가 막 엄청 걱정해가지고 누나랑 한창을 통화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막 그런 편이 아닌데도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게 9월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작년 9월쯤에 어떤 소설책 하나를 읽어요. 스토너라는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띠지에 있는 이동진 평론가의 평은 끝내 위험을 잃지 않은 인간에 대한 성실하고도 위대한 문학. 스토너 정말 재밌게 읽었고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뭐 간단하게 제가 SNS에 이렇게 메모를 했던 그 느낌을 메모했던 거를 잠깐 찾아보는데, 슬프다, 너무 슬프다,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데 슬프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너의 얘기 같기도 하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한 2020년쯤에 제 친구가 하는 책방이 있는데, 친구네 책방에 갔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나 책 하나 추천해줘라 했더니 그때 그 친구가 이 책을 저한테 추천해줬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제 삶이 약간 그런 스토너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또는 제가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정말 너무나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인생이 그 매우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가지 못하고, 어떤 그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삶이 참 더덥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그 모든 디테일한 그 삶의 그 궤적들을 이제 막 묘사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좋은 책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그런 좋은 문학 작품을 읽었다는 만족감은 있는데, 너무 이 현실에 대한 그 느낌?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내 현실이 다시 막 투영되면서 막 이런 게 되니까, 내가 너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되게 삶을 너무 긍정하거나 너무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삶을 아름답게만 보는 어떤 그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 삶이 이게 덧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심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제가 9월 달에 그 심각한 불면 현상을 겪었던 게 그 스토너라는 책을 완독하고 나서요. 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을 이렇게 현실의 어떤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딱 그 슬픈 날들을 통과하는 뭐 그런 거. 아,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인데 아무튼 간에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경험을 또 한 게 작년에 그 말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있죠.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그 영화를 또 봤어요. 그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그 어떤 그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한 남자가 자신의 생존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은 비현실적인 설정이지만 그 삶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막 그 안에서 우당탕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참 이 노동이라는 게 생을 이어간다는 게 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칠퍽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을 막 그대로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주는 그래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작품을 볼 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근데 너무 내가 현실에 내 현실에 막 그것이 막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때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을 보고도 뭔가 이 작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씁쓸한 거예요. 내 삶이. 그런 감정을 느꼈고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에서 고당도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용재라는 감독님의 작품이고 강말금 배우 찬실이는 복도맛이라는 작품으로 또 주목을 받으셨죠. 네, 그 배우님 그다음에 봉태규 씨의 연기도 너무 좋았던. 근데 이 작품도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저는 이 어떤 가족의 문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것을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걸 너무나 까발리고 잘 묘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슬프면서도 또 결론은 되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봉태규 씨의 연기도 너무나 좀 기존의 연기에서 보지 못했다고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봉태규 씨의 좀 저는 인생작이라고 지금까지의 작품 중에서 인생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아무튼 근데 그 작품도 너무나 이제 막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누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나의 지금 문제, 나라는 내가 정말 그 봉태규 극 중에서 봉태규라는 그 아들 같은 느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이걸 또 보고 나서 또 막 계속 생각나는 거죠. 어떤 나의 현실의 문제,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불효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지금 나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게 되면서 또 막 하면서 이제 불면증의 형상이 또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맞닥뜨리는 거,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나의 현실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현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왜 이겨내야 돼? 어차피 삶이라는 게 참 덧없고 내 삶이라는 거는 그냥 죽음이면 끝인데 이겨내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솔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제가 부모님 걱정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가족이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뭔가 약간 허무해지는 거죠, 삶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동기도 약간 허무해지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도 약간 결핍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막 세상이 막 겁을 많이 주는 시대잖아요. 막 혼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막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좀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좀 그렇게 막 되게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러니까 현실의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우리 일반 그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되게 그것을 딱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묘사해주는 그런 작품을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럴 것 같은 작품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짚어주는가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런 되게 현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작품을 좀 막 경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책을 읽는 그 순간에 그냥 온전한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온전한 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속된 말로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런 컨텐츠가 어쩌면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조금은 저맥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맥락의 컨텐츠여도 그냥 즐겁고 그냥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그냥 귀여운 거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녹음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다는 거를 공유 드리면서 혹시 불면증이나 좀 그런 걱정거리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요약 운동을 해봐라. 단순한 운동을 해라. 커피를 줄여라.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슈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좌시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구석으로 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힘든 시기에 있다면은 조금은 나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멀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좀 모순이죠. 그러니까 스토너 어쩔 수가 없다 고당도 이런 작품이 좋았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류의 작품들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뭔가 이 책과 영화에 대한 소감 겸 저의 불면증 이슈 공유 겸 제가 생각하는 그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